오늘은 2019학년도 수능에서 우리를 매우 힘들게 했던 만유인력 증명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A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특정해 줬죠. A. 지문에서 이런 부분을 주고 그 다음에 보기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 선택지에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선생님하고 따라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좀 키워볼게요. 자,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했다.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우리한테 연역을 시키진 않겠죠? 이게 좀 불안했어요. 그렇죠?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그 불안이 적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한다는 얘기는 어떤 과학 법칙을 이끌어낼 때의 제일 첫 단계이죠. 네.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자, 만유인력에 대한 정의가 나왔네요.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관계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관계는 좀 써놔야겠죠? 자, 만유인력은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질점을 우리 뒤에서도 이제 보면 이 질점을 M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M으로 해볼게요. 두 질점의 곱에 만유인력이 비례하고 자, 그 다음에 그 크기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만유인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일단 요거 관계가 나왔으면은 당연히 요것은 반드시 문제에 내겠다 이런 얘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그럼 지구 포함 모든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층을 이루는 구라면 그럼 요것도 요거는 조건이 되겠죠? 밀도가 균질한 구라면 이런 뜻이겠네요.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했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부분이 나중에 보기에서 요렇게 보기로 구체화가 됩니다. 근데 읽을 때는 몰랐죠. 물론. 자,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이 지구가 서로 당기는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그럼 질량이 큰 태양과 질량이 작은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신기하죠. 어떻게 질량이 서로 다른 게 당기는 힘이 서로 같을까, 그렇죠?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궤도와 사과의 낙하운동 등에 관한 실질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제를 입증했다라고 했네요. 이게 왜 이렇게 띄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지구보다 얘도 띄어져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1번으로 갈게요. 자, 9는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고요. 자, 9는 요 9를 말하겠죠? 자, 이 9를 말합니다.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점점점 많이 찍어 놓으셨네요. 그쵸?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껍질을 이루고 이것이 각각의 구 껍질들에 해당하겠군요. 한 겹 한 겹에. 그 다음에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의 반지름을 달리하여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구를 이룬다. 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자, 부피 요소는 부피 곱하기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이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단순화시키면 부피 요소는 질량이고 그 질량 이퀄 또한 질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공식이 있었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부피 요소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얘가 부피 요소가 된대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걸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밀도가 균질하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올 텐데, 그럼 밀도가 균질하다는 얘기는 부피가,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얘가 지금 거의 밀도가 균질한 구 같은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부피가 한 겹 더 많으면 많을수록 질량 자체도 더, 커지겠죠? 자, 부피가, 밀도가 일정하다고 한다면, 균질하다고 한다면, 부피가 커질수록 질량도 커지면 부피 요소도 더 많아진다. 이런 공식도 성립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나중이라고 치고요. 일단 여기에서 체크할 것은 부피 요소는 질량이요. 그 다음에 질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볼게요.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굽껍질을 구성하면, 자, 그럼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같아요. 요거. 하나의 굽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그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 인력의 총합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 인력의 총합은 이렇게 가겠죠. 네. 자, 총합은 그 굽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있다고 치고요. 얘가, 자, 그 굽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 말하자면 여기라고 칩시다. 가운데 5를 그거라고 칩시다. 자, 질점이 그 굽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 인력과 같다. 그럼 결국은 이 모든 질점들을 당기는 힘의 총합은 요 O에서 P를 당기는 이 힘과 같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럼 결국은 이 얘기는, 요 1번의 얘기는 이 하나의 굽껍질로 봤을 때 이 굽껍질에 있는 각각의 여러 개의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이 모든 것의 총합은 이것과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질점, 중심에 있는 얘가 P를 당기는 힘과 같다. 이런 얘기였어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1에서의 굽껍질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굽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 인력의 총합은, 그럼 이때는 굽껍질들이네요. 그럼 이제 이거는 단수가 아니라 이거 전체의 굽껍질들이 P를 당기는 총합은, 네,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7점 얘가, 중간에 있는 얘가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 인력과 같다. 사실 1번이나 2번은 같은 건데요. 1번은 단수이고, 그렇죠? 하나의 굽껍질 얘기였어요. 하나의 굽껍질.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굽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였네요. 네. 자, 그럼 1, 2번 또 정리를 해주네요. 이렇게.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자,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 인력의 총합은, 네. 자,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가운데에서, 그쵸?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 인력과 같다.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그렇게 받고,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두 개가 서로 당기는 만유 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럼 요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요거를 살펴볼까요? 자, 얘는 태양이고요. 그 질량이 크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얘는 지구예요. 근데 질량이 큰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만유 인력은 질량이 작은 지구가 질량이 큰 태양을 당기는 만유 인력과 같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요거를 부피 요소들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 부피 요소가 태양은 5개라고 칠게요. 똑같은 질량을 갖는 부피 요소. 지구는 작으니까 이제 2개 해볼까요? 똑같은 질량을 갖는 부피 요소 이렇게 있을 때, 자, 얘가 얘를 당기는 힘과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 같으면 이게 증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가운데에서 뭐 10이라고 칠게요. 가운데 질점 10. 12, 요 각각의 부피 요소 얘를 당기는 총합은, 자, 요거 이제 5칸 그려야겠죠? 부피 요소가 각각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4겠죠? 가운데 4. 질점이 4예요. 그럼 요 부피 요소가 4를 당기면은 4이 8이 되겠죠? 4이 8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물리하시는 분들 요거 이게 약간 각도가 어긋나게 되면 뭐 힘이 약화되고 이런 건 저는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여하튼 그거를 다 제외하고 그것은 이제 고려 요소가 아닌 상황에서 4, 2, 8, 8이 지금 5개죠? 5개면은 40이죠. 40. 당기는 힘은 40. 근데 얘를 볼까요? 위에? 자, 지구의 부피 요소들이 태양의 질점을 당기는 힘인 얘는 20. 얘도 20. 아, 그럼 얘도 역시 40이 되네요. 그래서 요거를 질점인 부피 요소들의 개수가 태양은 더 많은 거고 지구는 더 작은 거네요. 그래서 요렇게 증명이 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풀어볼까요? 문제를. 선택지 풀어볼게요. 자,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두 국껍질들이, 자, 이거 위에 있는 보기하고 똑같죠? 같은 두께일 때. 위에 있는 보기랑 똑같죠? 하나의 국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 인력은, 네, 그 국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당연히 아까 여기에서요. 네. 아까 밀도는 아까 부피 곱하기 밀도 여기 있네요. 자, 부피 곱하기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밀도가 균일하다면 부피가 커질수록 질량도 커지기 때문에 국껍질이 자꾸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기는 힘은 더 많겠죠. 자, 태양을 당기는 만유 인력은 그 국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그래서 맞네요. 자, 그 다음에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 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 m인 질점이 근데 똑같네요. 이거 질점의 무게가 똑같은데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 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요거 볼까요? 여기가 m이고 얘도 m이래요. 그런데 요 m이 지구는 질량이 일단 작은데 요 힘과 똑같은 질량인 m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네, 요거는 당연히 다르겠죠. 얘의 값이 더 큰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것은 요게 그래서 정답이네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m인 달은, 스몰 m인 달은, 자, 질량이 큰 지구와 질량이 작은 달은, 자, 아까는 요것이 태양이고 요것이 태양이고 이게 지구였는데 이게 지구랑 달로 지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네. 두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m인 두 질점. 예를 들면, 자, 요거를 좀 지워볼게요. 자, 요 두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똑같이 떨어져 있으면서 m이고, 그럼 이건 지구, 이건 달이죠. 자, m인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 만유 인력과 같겠군. 네, 그렇겠죠? 네. 이때 여기에서 요거를, 잠시만요.
자, 요거를 지구라고 치고 요거를 달로 쳤을 때 자, 얘와 얘의 거리만큼 요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얘는 m이라고 할게요. 자, 질량이 m이고 그 다음에 스몰 m인 요 두 개의 잡아당기는 거리 힘과 얘가 지금 같다는 얘기죠. 여기 잡아당기는 힘, 여기 두 개에서 미치는 잡아당기는 힘은 같다. 네, 맞네요.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은 하나의 부피 요소? 네. 자, 만유 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와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자, 이것은 지금 지문에서 여기 보기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동어 반복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M인 지구와 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자, 반지름 자, 이게 R이고 질량이 M인 지구와 얘 지구네요.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의 중심에 있는 자, 여기 이렇게 여기 있어요. 구슬. 얘는 구슬이에요. 자, 이렇게. 근데 M이에요. 스몰 M이에요. 구슬 사이의 만유 인력은 그럼 얘와 이렇게 여기 있는 M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은 R 플러스 H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저 얘가 이제 H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까지가 R 플러스 H 요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대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이고 라지 M이고 질량이 스몰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 인력과 당연히 같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5번 문제는 말하고자 하는 게 요 라지 m과 스몰 m 지구와 구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 서로 당기는 힘은 같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구현했느냐? 바로 여기 보기 A라고 하는 특정 범위에서 A도 볼까요? A의 이 부분은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이랬죠. 그래서 뉴턴이 이 원리를 적용해서 달의 공전 궤도와 이게 케플러와 관계되는 거고요. 사가의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측값을 연역했다. 그게 바로 5번에서 이렇게 선택지로 이게 이제 구술이 아니라 지문에서는 사과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구와 사과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은 서로 같다. 이것을 이제 5번에서 구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어떤 점이 어려웠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됐던 점은 뭐냐. 이렇게 지문의 특정 범위와 자 그것이 하나의 보기로 구현됐을 때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지와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선택지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아셨어야 되는 요소이고요. 이게 또 이제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금 제가 주어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요렇게 조건 같은 거에는 계속 가로를 치면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매우 많은 관형 어들을 동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좀 힘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문장 길이가 길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는 여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7.2 하면서 이렇게 주어 한 번을 끊어주고 그 다음에 그 구의 중심 O에서 그럼 요 어디에서 라고 하는 거 또 한 번 끊어주고 그쵸? P를 당기는 만유 인력과 같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 주어 다시 한번 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럼 만유 인력의 총합은 이게 주어이고 그 다음에 이런 만유 인력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앞에 있는 요거 요소와 같다라고 하는 서술가 맨 끝에 나오죠. 그래서 좀
하나의 문장을 읽을 때 중간중간 주어에서 끊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인 부사어에서 끊고 그 다음에 서술어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런 방식을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사실은 많은 것을 좀 시사해주는 그런 지문이었고요. 앞으로도 제재는 과학 제재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유사한 문제 구성 윤리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다시 한번 충분히 연습해 본다면 연습한 보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끝.